날 좋은 날 밖에 나왔습니다요. 예. 와. 드디어 펠리쉐이드 디자인하는 날이. 와, 차 진짜 커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제 드디어 날씨가 풀렸으니 그분을 모실 때가 됐죠? 그러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새 교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지? 그러니까 우리 또 약속 시간을 안 그러니까. 지키시네. 응? 오늘도 폭주주. 식사하고 오신 거죠? 좋습니다. 우리 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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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펠리세이드 양 PD 네. 우리 강가에 와서 네. 양 PD가 딱 보면 어디가 눈에 확 들어오죠. 아 여기 그릴. 차를 딱 봤을 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디자인을 처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 차의 디자인 포인트가 뭔가는 네. 차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 뭐냐를 찾으시면 돼요. 그릴과 네. 눈. 눈, 음. 헤드램프. 헤드램프. 야, 이게 제일 눈에 와서 오. 바뀌죠. 저는 사실 멧돼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멧돼지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 이게 그 멧돼지 뻐드렁니 같은 형상으로 뻗쳐 있잖아요. 예. 그런가 요거.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멋있어요. 아, 디자이너의 의도는 이 라인이 모으는 라인이라 확장하는 라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우는 라인이에요. 그럼 전면부를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크고 거대하고 당당한 느낌을 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강인한 느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차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로로 선 데이타임 러닝라이트가 이 파충류의 눈동자를 형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파충류의 눈동자. 그러니까 파충류 악어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를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리개가 이렇게 옆으로 열렸다가 좁혔다가 해요. 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뱀도 그렇고요. 맞네, 근데 맞네. 그 눈을 딱 보면 네. 냉혈 동물 특유의 그 날카로움과 서늘함, 섬찟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죠. 눈을 마주했을 때의 위풍당당함. 맞아. 네,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근데 성공한 것 같은데? 멧돼지 같다며. 아니 나는 네. 안 그래. 아, 그래요? 이게 딱 보면 악어 같아요? 저는 그냥 무서운 느낌이 좀 있어. 무서운 느낌? 음. 그러면 의도가 적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우는 선을 우리는 자동차에서 많이 안 봐요.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낮게 깔리는 그렇죠. 선. 난방도 네, 가로 체크를 해야 좀 안정이 되고 그렇죠. 세로선을 하면 사람이 좀 커 보이고 그렇죠. 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껑충 서 보이면 네. 별로 안정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세로선을 잘 안 쓰냐면 세로선과 가로선이 달릴 때 어떤 게 더 다이나믹하고 어떤 게 더 흐름이 유려하게 보일까요? 새로. 아, 나 쟤는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아이씨 안 해.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거를 좀 쉽게 지하철이 네. 터널 통과할 때 기둥을 지나갈 때 보면 기둥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로선이 막 지나. 쿡쿡쿡 하면 어지럽잖아.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드레일 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그 가로선을 따라가는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리듬감 있고 안정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는 세로선을 잘 안 써요. 근데 얘는 지금 세로선 쓴 거. 세로선을 많이 썼어요. 측면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디자인 얘기를 할 때 네. 이게 아르데코 양식이다. 네. 디자이너가 네. 뭐 그런 어떤 미술 양식도 가져와서 반복되는 직선들이 여기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안에. 이건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디테일을 아주 자세하게 줬어요. 그래서 딱 보면 세로선이지만 이게 거친 세로선, 투박한 세로선이 아닌 느낌이 드는 게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려면 플라스틱 사출을 할 때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도 조그만한 모는 그 눈들이 쫙 박혀서 네. 디테일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크고 직선 위주의 크기를 강조한 차들이 익스플로러만 해도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릴을 보면 네. 이런 거를 그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그래요. 이과수 폭포 알죠? 네. 이과수 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어.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네. 뭐가 다를까요? 나이아가라고 이과수는? 나야가라는 크게 어. 일자로 막 떨어지는 거고 네. 이것은 이렇게 한 번씩 걸러 오, 맞았어요. 계단식. 맞아. 계단식. 그렇죠. 캐스케이드라는 말이 계단식 폭포라는 얘기예요. 계단식 폭포. 폭포.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형상이 반복되면서 예, 폭포 형상을 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입체감이 엄청나요. 그러게요. 입체감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 그릴을 통해서 난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맞춰줘기면서 힘이 느껴지는 SUV다라는 걸 여기에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펠리세이드를 딱 보면 네.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릴 보고서 압도가 돼요. 그렇죠. 네, 와, 그릴. 근데 뭔지 모르게 그릴이 인상적인 거야. 맞아.
여기 이중 사출이에요. 여기 사출? 예, 여기 그러니까 한 소재가 아니고 지금 두 소재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아, 그러니까 하나로 뽑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베이스가 있고 그 그러네요. 위에다 장착을 한 거예요. 이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릴 말고 바깥에 그릴에 네. 도색을 한 면을 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게 플라스틱일까요? 메탈일까요? 플라스틱. 에이씨, 맞죠? 물어보면 꼭. 아까 들었거든요. 네. 그러게 왜 맞아요. 내 앞에서 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너한텐 TMI를. 근데 메탈 같아요. 메탈인 줄 알았어 크롬 사실은. 같은 그런 네. 느낌은 크롬, 메탈 크롬. 같아요. 네, 크롬 진짜? 같은데 오, 둘 다 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이중 사출을 해서 붙여놓은 건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플라스틱일 수 있지? 여기에다가 이제 도색을 썼는데 음. 요게 이제 메탈 소재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인트를 메탈. 리퀴드 메탈 페인트. 멋있다. 별거 아니에요. 리퀴드가 액체.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상. 원래 영어로 뭘 하면 다 그 멋있다. 왜 네. 금속 성분을 액상으로 해서 페인트랑 섞어서 이 도료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지. 비싸요. 그리고 이게 메탈 성분하고 이렇게 섞여야 되니까 원래 성분이 다른 게 섞여져 버리면 도료로 안착이 잘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한 번에 발라서 이런 색깔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세하게 계속 레이어로 칠해야 돼. 두 번, 세 번. 적어도 이런 식으로 두께감과 차가운 질감을 내려면 한 네다섯 번 칠했을 거예요. 공정이 늘어나는 거지.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공돌이 티 나네요. 엄청나게 공들인 거예요, 지금 이거. 외부의 디자인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비중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네. 지금 여기가 살짝 그 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네. 칠이 엉망인 차들은 손으로 닦으면 막 기스가 아, 예. 나잖아요. 흠집이 나죠. 진짜 그 예. 정도로? 아니 지금 근데 이 차는 근데 그런 기스에 대한 염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얇게 여러 번 레이어로 도포를 하면 네. 이 표면 강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이런 식으로 도료를 입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원래 플라스틱은 네. 도료를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철판에 도료를 칠하는 게 더 어려운, 공정상 더 어려운데 이런 질감을 내면서 플라스틱에 마치 금속 소재처럼 매끈하면서 이렇게 크롬 코팅을 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도색 기법은 비용과 공정이 많이 든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칠하는 거하고 그 철판에 칠하는 거하고 다른 게 네. 같은 흰색도 네. 왜 예전에 그 흰색 차인데 이쪽은 하얀색이고 이쪽은 누르끼리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범퍼하고 달라져요. 네.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흰색 네. 도료를 한 번만 찍 칠하고 나면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릴하고 이 몰딩하고 반사도와 이 컬러가 약간 달라요. 여기가 반사도가 약간 높고 여기는 좀 더 죽였어요.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색도 여기는 약간 금색 네, 그냥 비슷하고 여기는 은색 비슷하고 네. 여기가 색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예, 좀 달리 썼어요. 왜 이러냐면 반사도를 라운드가 죽이고 약간 더 컬러를 좀 밝게 가야 이 안쪽에 있는 그릴 부의 입체감이 더 살아나요. 아 그러니까 그 이미지 우리 딸 때 그렇죠. 네. 바깥에 까만색 테두리스는 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느낌이 그렇죠. 살짝 묻어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릴을 좀 더 입체적이면서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이런 식으로 광을 죽여서 그 메탈 느낌을 주는 게 네. 이 도색 과정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가 에이다스 들어간 차들은 여기다가 이제 센서링을 많이 그동안 맞아. 넣었는데 걔를 이렇게 쑥 밑으로. 짜란 여기 있습니다 이레스가. 짜란. 저거는 이제 센서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밖에 디자인을 변형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다 뭐 로고를 박아놓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에디다스 오작동을 하면 큰일이니까 이렇게 센서 판을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옆에 헤드램프도 세 개를 딱 세워놨어요. 네. 예. 세로로. 미국엔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아 왜? 아, 그래요? 예, 이게 두 구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 구로 해서 약간 디자인을 좀 더 추가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한 개 더? 까다롭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다채롭고 좀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어떤 그치. 조형을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요것도 더 디테일을 신경 써줬다라고 보면 네, 되는데. 요것도 우리나라 차만 그래요. 아, 이거는 여기 없어요. 없어요? 네. 법규의 제한 때문에 네. 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어느 정도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 60mm. 예. 이거 안에도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이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본네트 보면 디자인이 음. 굉장히 부풀어 있죠. 음. 예, 부풀어 있고 당당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가구로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보세요. 이 라인이 이렇게 부풀면서 살짝 꺾이고 꺾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차들은 이 본닛 라인을 이렇게 감싸요 몰딩처럼.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개가 물리듯이 어. 딱 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라인이 음. 손을 대고 문질러 보면 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각이 이렇게 가. 내가 어. 먹을래. 이렇게 되면 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뭔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요. 그치. 되게 단정해 마무리를. 보이죠? 예. 네,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뻗는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더 크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미지 자체는 큰 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이즈보다 쉽게 말하면 과장이고 좋게 말하면 네. 더 당당하고 나는 이만만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의 요소도 이게 흘려보이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차 되게 크고 당당하고 이 차 대단해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위로 쓸어보세요. 여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보세요. 거기도 서 있네. 아 여기. 자. 어떻게 들어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끝에서 한번 쓸어보세요. 음. 예. 자, 라인이 가서 오. 네. 여기로 위의 라인하고 요 라인이 네. 위 라인이 가면서 여기에 싹 안으로 접혀서 들어가죠. 네 맞아요. 이게 덮는 형태예요. 오. 네. 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밀하게 그런 형태예요. 그러네 예. 진짜. 오. 그러니까 아래 라인이 안에 들어가서 살짝 덮어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된 이 뻗는 선을 네.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켜서 그러네. 시각적으로 요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좀 잘 정돈된 느낌이 들면서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진짜 디테일하다. 최대한 선을 크게 쓰려고 했는데 네. 크게 쓰면서 부담스럽게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까지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 정도 디테일을 살리려면 네. 단차를 다루는 그 레벨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차를 만약에 차마다 공차가 네. 막 생겨버리면 네. 이 차는 어떤 차는 훅 들어가 있고 네. 어떤 차는 튀어나와 있고 막 그렇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그 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 정도 제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살리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맥시멀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멀리즘이 커서 맥시멀리즘이 아니라 첫 번째 뭐 개성지역이고, 두 번째 뭐 개성적이고. 세 번째도 뭐 개성적이고. 그렇지. 첫 번째 개성적이고 두 번째 입체적이고. 아 입체적이고.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한눈에 이 차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맥시멀리즘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요소를 심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디테일을 썼다는 건 칭찬할 부분이에요. 오 칭찬해. 그 다음에 네.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네. 얘는 약간 좀 이단화 같은 스타일이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조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네. 조형이 그다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별로야. 너무 과장돼 있는 부분들은 너무 과장이 돼 있고 부풀려져 있는 데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디테일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거슬리지는 않는데 조화로움을 놓고 보면 뭔가 좀 어색해. 네, 그런 느낌이 좀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저희 새 교수님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도어도 보면 네. 저기 측면에 보세요. 네. 이 측면에 보시면 이 면이 이 옆에서 보면 보통 이 SUV는 이렇게 부풀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그 라인이 되게 부풀어 있어요. 맞아 있어요. 네, 부풀어 있어요. 이렇게랑 붙어 네. 있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쭉 나서 부풀어 있죠. 저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부풀어진 면들이 네. 이 차가 되게 크고 당당하다라는 그리고 힘이 느껴지는 맞아. 그런 힘이 느껴지네. 터치예요, 저런 것들이. 그러면서 캐릭터 라인도 위로 바짝 찍혀 올렸어요. 가운데도 안 쓰고. 이렇게 되면 면이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 그리고 밑에도 보면 최대한 내려서 꺾었어요. 예,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 차가 되게 큰 차구나. 예, 되게 높은 차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사이드 미러도 되게 크게 만들었죠. 엄청 크네. 엄청 커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의 리피터도 보면 형상이 아주 어디랑 특이해요. 비슷해요? 어디? 전면부의 3분할이죠. 러닝 타임 데이라이트가 네. 1, 2, 3. 네. 그 형상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위, 아래, 점.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렇게까지. 요 라인의 이미지를 오.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디자인의 묘미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핏 봐도 이 차가 그냥 조화로운 어떤 느낌이 들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야, 두꺼운이 보이네요. 여기 라인들이 있잖아요. 세로 라인들이 가만히 보면 여기도 라인들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라인들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대로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사이즈가. 근데 라인 리프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엄청 생뚱맞아요. 이거에. 허전하겠죠. 그리고 되게 막 튀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화로움과 엄청 또 사이즈에서 오는 부담감을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라인을 보면 또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보통 자동차의 도어 몰딩이 이 크롬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C 필러에서 이렇게 만나요. 얘는 만나요, 안 끊어지네. 만나요? 끊어져 끊어지네. 있네요, 진짜. 이게 오버라인이에요, 오버라인. 뒤쪽으로 쭉 가서 얘는 여기에서 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휘고 얘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크게 보이려고. 여기까지가 보통 승객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크지? 어. 야, 이 차 사면 이 가격대 이런 사이즈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옆에서 딱 봐도 저 라인 때문이 아니라 뭔가 봐도 우와, 뭔가 이렇게 길고 크지?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만약에 이 라인이 여기서 끝났다면 네. 뒤에 엉뚱한 게 하나 붙어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얘하고 지금 얘가 연결을 해주는 연결을 듯한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느낌 예.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라인에 단절을 주지 않으면서 사이즈도 크게 보이면서 얘는 공간이 이만큼 더 있어. 예, 더 있는 거야. 와, 그러네. 그런 느낌을 딱 와, 주는 진짜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차들이 그 뒤쪽은 짐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뭐 승객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크지만 예, 일체감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 넓은 차. 그리고 앞뒤에 선도 잘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한 어떤 느낌을 주게 한 거예요. 뒤에도 보면은 네. 이 직각선을 많이 썼잖아요. 네. 가로선보다 날렵하게 빠지는 거 외에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여기 3열에 타 있는 사람들이 개방감이 좀 많이 느껴지겠죠? 예. 보통 보면은 요렇게 이제 요거를 그러면 좀 더 줄여가지고 윈도우를 좀 많이 넣으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라인들은 좀 필요한 라인들이에요. 왜요? 왜냐면 탑승자가 이렇게 탔을 때 이 라인이 없으면 그 햇빛이 강하게 비추면 이 그늘이 안 생겨요. 아. 예, 그러니까 요런 그 라인들을 윈도우적으로 이렇게 굵게 가기도 해요. 아, 또 그렇군요. 네.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 저 에스페로 타고 시승을 했을 때 아, 맞아. 너무 힘들었죠. 한참 더웠잖아요. 맞아요. 땀났어.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그 다음에 후면 펜더도 보면 보통 SUV의 후면 펜더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얘는 이게 스포츠 세단처럼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예. 되게 빵빵해요. 예. 엉덩이 선. 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휠하우스 위쪽으로 나오는 엣지선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판판하게 해가지고 그냥 선을 긋는데 얘는 요렇게 팠어요. 요렇게. 음식 만들 때 네.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두피가 뭐 생각을 좀 해. 생각대로 티가 아니라 생각을 좀 해. 저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명암. 명암은 곧 뭐예요? 그늘, 그늘은 곧 뭐예요? 그림 그릴 때 명암을 왜 만들어요? 입체감 그렇지. 입체감이 생기잖아. 맞춰버렸다. 입체감이 생기잖아. 아, 그러니까 이 차가 그렇구나. 맥시멀리즘의 어. 디자인의 요소가 이런 데서 보이는 그러네요. 거예요. 입체감을 만들어주잖아. 이야. 그러니까 명확해. 측면도 어. 캐릭터선을 몇 개 안 썼는데 맞아. 이 휠하우스에서 이렇게 선을 확 파버리니까 심심하지가 않고 밋밋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어. 이거 그냥 밋밋하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이런 요소들이에요. 진짜로. 얘가 입체감을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이게 부풀어져 있어요, 선이. 네. 내가 뭐라 그랬어? 돼지들 인상이 비싸다 그랬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인상에 그늘을 그러면은, 만들어주니까 이 명암이 이 차가 날렵해. 좀 더 잘 디자인되어 있고 이런 어떤 입체감을 통해서 조용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휠하우스도 보면 동그랗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 안 이게 동그랗고. 그 현대자동차가 산타페에서부터 이런 디자인을 썼어요. 이거 올라오다가 여기 예. 한번 꼭 피네. 그리고 좀 평평하게 가다가 네. 산타페 제 1세대 모델 이때 나온 산타페부터 이런 디자인 썼는데 보통 승용차는 동그래요. 완전 동그랗진 않은데 보통 눈을 딱 봐서 동그란데 얘는 약간 넓적하죠. SUV니까 네. 난 강인하다. 좀 네. 그런 티내려고. 그리고 나는 거친 환경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면 너무 정형적이고 그치. 뭔가 샌님 같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라인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자, 후면. 자, 후면에 보면 네. 후면도 전면부의 디자인의 연장선이에요. 음. 예, 그래서 러닝 타임 데이라이트처럼 아, 요거 세 개. 요런 요선이 식으로 뭔가 네. 비슷하네요. 네,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이제 디테일이 직각선이에요. 예.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요런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도 진짜 디테일 그 다음에 많네요. 데이 타임 러닝 라이트처럼 여기 보면 여기 선이 다 들어가요. 아, 예, 요거. 여기 예. 옆에 선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얀 면이 아니라 단면이 아니라 이런 선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네. 오. 근데 플라스틱 사출할 때 이런 디테일 집어넣으려면 네. 이건 일반 공법으로 안 돼요. 아. 이건 별도의 장비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 선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특수 장비까지 도입을 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그렇지.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차는 쉽게 말하면 뻥튀기한 차야. 그러니까 산타페를 늘려가지고 최대한 크게 보이려는 차예요. 한마디로 예, 속된 말로 있어 보여야 돼. 그렇지, 그렇죠. 아, 있어 보여야 하니까. 자, 근데 뻥튀기, 가오 잡아야 돼. 그렇죠. 뻥튀기를 한 차들의 문제가 뭐냐면 크기를 키우다 보면 허전해. 허전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뭔가 그렇지. 거칠고 뭐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도 그걸 아니까 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좀 많이 좀 한번 넣어보자. 그런데 디테일을 너무 많이 집어넣거나 너무 고급스럽게 넣으면 단가가 올라가잖아. 그리고 또 유치해 보이기도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멋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인지는 못하지만 왜 뭔가. 디테일 좋은 차는 왠지 모르게 끌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아, 이게 덩치만 큰 차가 아니라 나름 신경은 좀 썼구나. 나름 디테일이 좀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저는 이 디자인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커보이라고 하는 차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뒤는 그렇게 안 커 보인단 말이야.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예. 않아요? 왜 예. 나는 안 커 보이지? 아, 앞에 그릴 캐스케이드 그릴이 그릴이 워낙에 너무, 거대하게 아, 그런가요? 인상을 줘서 그 요소가 지금 여기 뒤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아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역시 앞 전면부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후면부도 나름 디자인의 연계성을 잘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밑에 트윈? 예, 아예 저 머플러를 없애거나 음. 뭐 트윈으로 했거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저게 맞아. 너무 생뚱맞아요.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대칭 러닝타임 데일라이트나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나 이런 것들이 대칭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포인트를 하잖아요. 네. 그 흐름이 네. 여기서 깨진다. 깨져요. 예. 예. 그때 왜 하부에서 대칭 빼 그렇죠. 혼자 이야기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선이 단절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 더 만들어내면 돈이 또 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생각했을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 자동차 디자이너는 100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민했을 거야. 야, 이 라인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머플러까지 연결을 할까? 아,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했겠지. 그러면서 야, 이걸 라인을 이렇게까지 연장을 해서 이 느낌을 머플러까지 가져가자. 그럼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는 상품 기획자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하고 이 리어 램프하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여기까지 이것까지 다 하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짜리 차부터 스타트인 건 너 알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쁜. 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비용 내에서 포기할 거 뭐 포기할래? 골라. 우선순위.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난 목이 칼이 돌아도 이건 포기 못해. 그러면 뭐 이걸 빼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차를 보는 이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머플러부터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 여기 빼자. 그래. 그냥 여기는 이렇게 가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범퍼 아래쪽을 마감한 그 마감은 예, 좀 아쉽죠. 조금 신경 아쉬워요. 안 쓴 것 같아. 하다만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힘을 너무 뺀 거야. 네.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거. 이게 돈 들이기가 이제 여기는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야, 네. 이거 좀 버리자. 야, 여기는 그냥 그렇지. 여기 밑에 램프들 보면은 네. 여기는 뭐 그냥 평범해요. 예, 평범합니다. 예, 그리고 평범합니다. 여러 소재들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고. 어쨌든 뭐 정해져 있는 가격대에서 네. 최대한 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차입니다. 어허. 그래서 디자이너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하는 차 가운데에서 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익스플로러하고 당연하죠. 익스플로러 하이랜더가 지금 준대형 SUV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얘네들 목표는 타도 패스파인더, 타도 트래버스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옵션 구성, 실내 구성면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전략은 최대한 지불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게 하자. 이걸 주기 위해서 디자인, 내장, 상품 구성, 사이즈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요. 그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먹혔는데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급은 브랜드 로열티가 그렇게 많이 작용하는 그런 그치. 세그먼트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상품성이 크게 좌우를 하고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중산층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렇죠. 중산층이 소비하는 네.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현대 브랜드가 아직은 뭐 약간 밸류 면에서는 좀 불리하긴 하나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갭도 그만큼 두고 가격은 미국 가격이 나와봐야겠지만 상당히 경쟁적인 가격으로 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격을 저 정도로 잡은 거 보면 그럼 뭐 패스파인더라든지 트래버스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옵션 다 넣어도 더 저렴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케팅만 잘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판매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너무 사람을 인상적이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 감흥이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오래 이걸 소유를 하다 보면 지겨워. 이게 점점 우리가 이 사람 볼 때도 저애는 볼매라 볼수록 괜찮아. 그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볼수록 좀 질린다. 뭐 연예인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차가 사실은 이 맥시멀리즘이라는 차의 위험성, 맥시멀리즘 디자인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강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눈이 확 갔다가 몇 번 그게 익숙해지면 뭐 이미 그렇죠. 이제 시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거죠. 맥시멀리즘 디자인을 식품으로 말하면 동대문 엽떡이야. 딱 먹을 때는 너무 화끈하고 확 땡기는데 계속 먹기가 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리치한 부분들이 많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치로 다가오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그 조르네토 주지아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0년 넘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한 번 팔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재구매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인상적으로 소비자를 보게 해서 구매를 이끌어서 판매를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펠리쉐이드의 디자인이나 내장 구성은 처음에 봤었던 그런 인상적인 느낌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장이나 뭐 이런 어떤 화려한 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처음에 볼 때는 좀 괜찮았는데 자꾸 보니까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생각이 양분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보니까 처음에 와 있는데 나중에 뭐 멧돼지 같아 아니면 뭐 같아 저게 뭐가 좋아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그럴까 보다. 맥시멀리즘 디자인이 안고 있는 이게 단면이에요. 디자인적인 측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네. 오토교에서 하는 디자인은 뭐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교수님, 대충 부르세요 대충 뭐 이거 알아서 뭐겠노? 교수님, 그런다고 밥이 나온대 쌀이 나온대. 밥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광고료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클릭 구독. 펠리쉐이드 우리나라 디자인에서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스타일과 우리가 처음 접했던 그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산타페를 단순히 늘린 거대한 차가 아니라 늘린 크기만큼 뭔가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디자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요한 건 소비자들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냥 뭐. 느낌 오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그렇게 뭐 판단하시면 디자이너가 되겠죠. 그렇게 했던 말던 알게 뭐야. 그냥 좋아 보이면 사시고 안 좋아 보이면 다른 거 사세요. 하지만 알고 보면 보이니까 맞아. 알고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실차 보실 때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재미있다는 그 정도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디자인의 정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는 아우, 감사고 네. 100원짜리야 있나? 아씨. 다음에 포마드 바르고 오시면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성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의가 없어. 네. 뭐 개런티를 받으면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다시 저를 못 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